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도은교입니다. 오늘 해설의 홍성재 구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신민준 선수가 아쉽게 패하면서 6연승을 끝으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많은 바둑 팬들이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정말 큰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어떤 바둑 팬은요, 그 신민준 선수가 입었던 그 체크무늬 남방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바둑 박물관에 전시를 해야 된다. 네. 전시하기 전에 저도 한번 입어보면 안 될까요? 네,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정말 바둑 팬들이 신민준 선수 덕분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에서요, 예상대로 이치르키류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치르키류 선수는 일본에서 그 이야마유타 구단 다음으로 바쁜 선수죠. 네, 사실상 제일 바쁜 선수죠. 이야마유타 구단은 네. 그 타이틀 홀더로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치리키로 선수가 제일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제 당이페이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중국과 일본의 대결이 됐는데요. 그러면 어제 중국 장면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민준 선수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네, 마지막 장면에서 거의 최후의 실수가 나온 장면을 지금 되짚어보고 있네요. 네, 표정이 의외로 덤덤합니다. 아니네요. 네, 지금 당이페이 선수가 좋은 수를 알려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더욱더 괴로워지죠. 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같이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농심배 2차전이 펼쳐지는 부산의 농심호텔 정경입니다. 네, 농심 신라면배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요. 한중일 3국 국가대항전입니다. 네, 우승 상금 5억 원, 3연승 시 1,000만 원, 이후 1승마다 1,000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1분 출기 1회가 주어집니다. 네, 한국은 어제 신민준 선수가 내려오면서요. 4명의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2명, 일본 2명의 선수가 남아 있네요. 네, 역대 연승 기록인데요. 지난 대회죠. 판팅이 선수가 거뒀던 7연승 기록. 신민준 선수가 깨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쉽게 그 다음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농심 신라면배 하면 우리나라와 인연이 참 깊은 대회인데요. 거기에는 이창호 구단의 수훈이 정말 컸죠. 네, 한국 대표팀의 수호신이죠. 이창호 구단이 정말 한국팀의 우승을 많이 이끌었습니다. 네, 한국은 총 11번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최근에 중국이 4연패 중입니다. 네, 오늘 대결을 펼치는 중국의 당이페이 선수, 그리고 일본의 이치리키류 선수의 프로필입니다. 자, 94년생, 97년생이고요. 이치리키류 선수는 그 공식 발표된 랭킹이 없는데요. 네, 사실상 일본 랭킹 현재 2등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만큼 일본에서 지금 핫한 기사예요. 그렇습니다. 당이페이는 2017년도죠. LG배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이치리키류 선수는 LG배 32강,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4강에 오른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과 일본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승자가 내일 우리나라 선수와 맞붙게 되는데요. 돌을 가려서 당이페이 선수가 흙을 잡았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선수로는 김명훈 선수가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 김명훈 선수가 출전을 할 거예요. 네. 자, 대국이 시작되고 15분가량
사진 촬영이 허용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이 꽉 찼네요. 네. 저 정도 위치에서 찍어야 또 사진이 잘 나오기 때문에요. 자, 어제 바둑 신민준 선수가 정말 승리가 거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실수를 했거든요. 네, 사실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신민준 선수가 거의 지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 만큼 바둑이 좋다고 생각이 됐는데, 네. 네, 그 바둑을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승리를 눈앞에 뒀을 때 심적으로 좀 동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대국에서는 약간 좀 추위를 탄 것 같아요. 네. 네,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신민준 선수가, 네, 어제는 약간 그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계속해서 남습니다. 네. 자, 일본과 중국의 대결. 이치리케료 선수는 최근에도 그 일본에서 도전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야마 유타 구단과 도전기를 벌였는데, 네, 네, 사실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도전기에서 이야마유타 상대로 지금 8연패 중인데요. 총 1승 9패라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야마 유타 구단이 일본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2016년도에 용성전에서 이치리키류가 승리를 거뒀네요. 단판 승부인데요. 아직 도전 승부에서는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용성전은 속기전이기 때문에 네. 네, 한 번의 실수가 바로 승패를 가를 수가 있어요. 네. 도전기는 아직까지 이틀거리로 치러지고요. 네, 그렇죠. 3대 기전은 이틀 거리로 치러지고 네. 네, 나머지 도전기는 네, 하루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흙을 잡은 당이페이 선수는 우상 쪽을 눈목자로 붙여갔고요. 백을 잡은 이치르키료 선수는 소목과 3-3을 택했네요. 우변의 가운데를 차지했습니다. 네, 여기서 흙은 최근에는 이렇게 씌워가는 진행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날일자로 씌우는 것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눈목자로 씌웠을 때는 백이 이렇게 진행만 해준다면은 최근에는 흑의 입장에서 불만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네. 눈목자로 두었을 때 백도 붙여서 싸우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네, 이곳을 막는 것도 있고 밀어간다면 무난한 진행이 되고요. 네. 네, 지금 이곳에 굳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밀어가는 것보다는 막아서 진행을 하고 싶네요. 이곳을 밀어간다면 네, 이런 식의 진행이 무난한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이 돌이 없다면 백이 걸쳐가는 자리가 좋은데 지금 흑돌이 미리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선택은 약간 별로인 것 같아요. 네.
역시 눈목자로 위에서 눌러갑니다. 네, 최근에 일본에서도 국가대표팀이 생기면서 그 딥젠고와 같이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치리키로 선수가 인터뷰를 하기를 딥젠고와 하루에 한 판씩 대국을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기사들은 인공지능과 대국을 하면서 자기가 조금 궁금했던 포석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자신이 그 포석을 계속해서 쓸지 안 쓸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절에도 최근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인공지능 돌바람도 최근에 기량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던데요. 네, 최근에 굉장히 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저도 실제로 대국은 해보지 못했지만 네, 웬만한 네, 인공지능과 이제는 비슷하다는 그 개발자의 말이 있었거든요. 네. 돌바람은 좀 특이한 것이 괴초식이라고 하죠. 네, 그게 인공지능이 의도를 한 건지 아니면은 개발자분께서 그렇게 처음에 수를 선택을 하고 대국을 이끄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그 부분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돌바람은 첫 수를 초반에 한 네다섯 수를 귀를 차지하는 것이 보통인데 상당히 변칙적인 수를 많이 둡니다. 자, 일단 흙이 눌러갔고요. 백은 무난하게 두어 갔습니다. 네, 지금 백은 이곳을 선수로 막히는 것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밀던지 아니면 한 칸을 뛰던지 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텐데 예전에는 흙이 안 받는다면 미는 게 득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또 한 칸을 뛰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두 곳 다 일리는 있습니다. 네. 백이 밀어간다면 흙은 받아두나요? 네, 백이 밀던지 한 칸을 뛰던지 흙은 일단 손을 빼야 돼요. 아, 그렇군요. 이치르키로 선수는 무난하게 받아두네요. 천천히 풀어 나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흙도 이쪽을 다가가겠죠. 3-3 쪽으로 먼저 두는 것은 어딜 두던지 백이 네, 다가가는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흙은 지금 이쪽보다는 먼저 이 한 점 쪽을 공격하는 쪽으로 행마를 하는 게 맞고요. 네. 네, 여기서 한 칸을 뛴다면 흙은 이제는 이 교환이 이득을 받죠. 뭐 두 칸을 벌린다든지 계속해서 한 칸을 뛴다든지 네, 두 가지 모두 괜찮은 선택입니다. 네, 여기서 백이 이곳을 두 칸을 벌려서 다가가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네, 백이 좀 답답한 느낌이 들긴 해요. 네. 흙은 중앙 쪽에 쌓아놓은 두터움을 바탕으로 강하게 두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신민준 선수의 활약 덕분에 정말 바둑 팬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 마치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둘 때 그런 포스터 막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최근에 한국 바둑계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 신민준 선수가 연승을 하고 나서 네, 몽백컵배 결승도 한국 기사들이 진출을 했고요. 그렇죠. 네, 좀 분위기 반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층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선수는 하루 쉬어 가게 됐습니다. 네, 역시 침투를 하네요. 네, 흑은 이 두 텀을 활용을 해야죠. 백도 지금은 한 칸을 뛰는 게 좀 무난한 선택인데, 네, 과연 칠리를 좋아하는 기사라면 여기를 다가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다가가고 흑이 씌운다면 또 살리나요? 한 점을요? 네, 이곳을 날일자로 두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고, 네. 이곳을 끼워 있는 것도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하고 나중에 이곳을 끊는 것이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충머리가 한번 이런 곳을 둔다면 생각보다는 강력해요. 네. 자, 이치리 큐르 선수는 중앙 쪽으로 뛰어두었습니다. 이치리 큐르 선수의 기풍은 어떨까요? 네, 사실 저도 이치리케료 선수의 대국을 많이 보진 못했는데 네. 네, 저번 대국에서 제가 느낀 기풍은 좀 실천적인 것 같아요. 일본 기사들이 네. 좀 모양을 중시하는 바둑이 많은 편인데 네. 그 다른 일본 기사와는 다르게 좀 실전적인 수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전투 능력도 네, 수익기가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한 칸 행화를 많이 보여주네요. 네, 백이 정말 견실하게 두네요. 네. 두 칸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칸만 갔습니다. 네, 이곳을 두 칸 가는 것은 좀 발이 빠르긴 하지만 흑이 네. 이곳을 짚고 붙이는 것들이 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칸을 띄어서 전혀 이제는 활용당할 여지가 없죠. 흑이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들여다보는 정도? 네, 이 정도 활용밖에 없기 때문에 네, 두 칸보다는 좀 안정적인 수법입니다. 네, 흑도 중앙으로 한 칸 뛰어드네요. 자, 일단 중앙 쪽으로는 백이 먼저 나가게 됐습니다. 모자를 씌웠는데요. 네, 이 백돌은 심하게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네, 이곳을 한 칸을 뛴다면 이 백돌이 안정하는 데는 네,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흑은 이곳의 돌을 통해서
이 우변 쪽에 간격이 좀 넓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백도를 갈라가면서 이 흙의 두터움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이치리키류 선수는 부채를 하나 들고 왔네요. 네, 사실 저 부채는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덥거나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사들마다 좀 수익기를 하면서 습관들이 있는데 그냥 뭐 지압기를 쓰는 기사들도 있고요. 네. 네, 이치리키루 선수는 네, 그런 것 대신에 부채를 사용을 하는 것 같네요. 보통 바둑 둘 때 그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최근엔 그러면 안 되죠. 네, 최근 사실 들어서는. 규정상으로는 네. 뭐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소리는 경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네, 얼마 전에 탕일싱 선수가 삼성화재배에서 경고를 받았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기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네.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일본은 또 그 장인 정신이 있어서요. 부채도 좋은 게 많더라고요. 기사들이 일본 가면 그 기념품으로 부채 많이 사오지 않나요? 네, 그렇죠. 예전에 한국 기사들이 일본에 가면은 그 사실 바둑 둘 때 이제 부채를 만지작 거리잖아요. 네. 그때는 일본 부채가 좀 더 편해요. 네. 사실 그 딱딱 소리 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구매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 손맛이라고 하나요? 그 아, 그렇죠. 약간 한국 기원에서 그때 당시에 판매했던 부채는 그 칸마다 간격이 좁아서 네. 그 소리가 좀 잘 안 났어요. 네. 네, 최근에는 한국 기원에서 한국 기원에서 만들진 않았고요. 한국 기원에서 판매하는 부채도 네, 일본 기원의 부채랑 네, 똑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이페이 선수는 먼저 자리를 비워보네요. 자, 이번에 검토실에서요, 한국과 일본이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조치훈 구단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네, 조치훈 구단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네. 최근에 또 한국에서 펼쳐진 시니어 바둑 리그에 조치훈 구단이 출전을 해서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얼굴입니다. 네, 그리고 조치훈 구단과 같이 검토를 하면 정말 재밌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정말 조치훈 구단이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네. 뭐 같이 옆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 일본에서 공개 해설을 하면요, 네. 조치훈 구단의 공개 해설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바둑 기사가 되지 않았다면 개그맨이 됐을 거라고 하는데요. 조치훈 구단이 그렇게 재밌나 봅니다. 네, 그때 한국바둑 70주년 기념대국에서도 네. 네, 조치훈 구단의 인터뷰가 정말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이치리키료 선수가 다음 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백은 이곳을 하나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한 칸을 뛰던지 이곳을 들여다보던지 아니면 붙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곳을 붙이는 것은 흙이 단수를 치고 호구 치는 자세도 흙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왠지 이 붙이는 수는 잘 두고 싶진 않습니다. 네. 네, 이쪽 교환을 하게 되었을 때 이곳에 흙이 2단 쳐서 패를 하는 게 이 돌이 없다면 따내고 바로 따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부담이 큰데 이 교환이 있을 때는 흙도 이 패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 교환은 하기는 왠지 싫어요. 네. 자, 이번에 같이 내려갔던 김지석 선수와 신진서 선수는 일요일 날 올라왔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국가대표팀의 록진석 감독과 네, 허영호 코치도 내려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원영 선수가 네. 네,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방금 영상에서도 봤지만 안영준 프로의 모습도 보였고요. 선수들이 이렇게 내려가서 같이 검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 기사들 응원도 하고요. 네. 사실 내려간 기사들도 네, 내려가서 같이 검토를 하고 기사들과 어울리면 재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팀의 10대 선수가 지금 3명이 있는데요. 신민준, 신진서, 김명훈. 셋이 그렇게 방에서 수다를 떨었다고 합니다. 네, 같이 국가대표팀을 하면서 네. 서로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잘 어울릴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어느 때보다 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고심 끝에 들여다봤습니다. 약점을 좀 추궁해 보는데요. 일단 그냥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흙도 그냥 받기는 싫죠.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늘어준다면 그때 이어서 이 교환은 흙이 약간이라도 이득입니다. 자, 붙여서 머리를 내밀어 봅니다. 들여다본 곳은 더 이상 결정 짓지를 않았네요. 네, 백이 이곳을 늘고 흙이 치받고 있는 데까지는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시켰을 때 이곳에 교환을 해준다면은 백이 이렇게 두는 게 이상하죠. 네. 지금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나중에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 입구자로 두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글쎄요. 일단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적인 안형은 이제는 거의 사라진 형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늘어서 계속해서 머리를 내밀고요.
어제 신민준 선수가 승리를 얻었다면 커제 구단을 이번 부산에서 볼 확률이 정말 높았던 것 같은데 그 점이 참 아쉽습니다. 일단 커제는 안 나오는 거죠, 이번 부산에서는요. 네, 그렇겠죠. 네. 네, 일단 커제 구단이 빨리 등판을 하고 커제 구단을 네, 누군가 꺾어 주어야 하는 것이 네, 우승을 하려면은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 커제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등판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네. 좀 아쉬움으로 남긴 하네요. 부산까지 왔는데 바둑을 두고 가게끔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열심히 이제 검토만 하다 가겠죠. 네. 커제 구단이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어제 자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네. 그것 때문에 돌아간 것 같아요. 백이 이어주는 수 말고 다른 수도 있을까요? 네, 이곳을 밀고 이을 때 막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이을 생각이라면 이 교환은 확실히 악수이고 막을 거라면은 그나마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젖히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네. 흙이 어차피 이어야 된다면 늘어있는 것보다는 또 이곳을 막아 있는 게 안형면으로는 네, 좀 더 이득인 것 같아요. 네. 이곳을 젖힐 때 이쪽을 끊는 것은 오히려 흙의 악수고요. 백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악수입니다. 네. 그럼 이쪽을 젖혔을 때 흙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네, 이곳을 그냥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백이 끊는다면 흙도 바로 끊어갈 수 있죠. 네. 네, 이 싸움은 백도 네, 오히려 백이 좀 떨립니다. 지금 이치리키류 선수가 두고 자리를 비웠겠죠? 네, 그랬겠죠. 네. 네, 멀리서 보이는 것은 왠지 이쪽을 젖힌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대국장과 이원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참 좋아요. 바둑판도 보이고 시계도 보이고요. 저희가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대국장 분위기를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비교해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믿어지지가 않죠. 네, 다이페이 선수가 착수를 했습니다. 제1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2차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대국 승자는 내일 한국의
김명훈 선수와 대국을 펼치게 됩니다. 역시 젖혀갔네요. 네, 지금처럼 젖혀가는 것이 부분적인 모양으로는 탄력이 있어 보이고요. 네, 이제 흙도 이어졌고요. 부분적인 형태는 백이 약간 기분이 좋아요. 좀 그런가요?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흙이 당장 이곳을 들여다봤을 때 만약에 뚜렷한 반발 수단이 없이 이곳을 이어야 된다면 이거는 백이 성공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네. 이 상황에서 백이 반발 수단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긴 해야 돼요. 네, 있는 것은 이곳을 나와서 이거는 백이 좀 당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입구자로 씌우는 것이 그나마 좀 괜찮은 형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흙이 단수를 치고 단순하게 이 한 점을 잡는 것은 백이 이곳을 이어서 이쪽은 이렇게 되는 형태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흙이 한 게 없습니다. 어차피 이쪽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물론 집으로 약간 이득은 보긴 했지만 이 중앙 쪽에 백돌이 두터워진 만큼 이건 흙이 한 게 없어요. 네, 그렇다면 이쪽을 뒀을 때 백은 입구자로 받아서 네, 큰 탈이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한번 찌르는 것도 네, 어차피 이쪽을 잇게 되면 사실 이 세 점은 네, 작은 자리죠. 이쪽을 끊는 네. 것은 흙이 이상하기 때문에 네, 이것 또한 백이 충분하네요. 자, 이제 손을 돌렸습니다. 우변 쪽에 침입을 했는데요. 네, 지금은 백이 이쪽을 다가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네, 당장 뛰어서 싸우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여전히 흙이 이쪽을 다가가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백은 이곳을 응수하는 것보다는 이쪽을 다가가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스코어가 지금 게시가 됐습니다. 백이 출발이 좋군요. 네, 이 좌변 쪽의 타개가 확실히 백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이페이 선수가 침입을 했는데요. 그 초반에 보여주셨던 그 위쪽으로 들어가는 수는 어땠을까요? 네, 이곳을 들어가더라도 네. 백은 어차피 이쪽을 줄 겁니다. 네. 네, 어차피 백이 이 한 점을 안정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곳에 백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이 한 점을 공격하는 쪽에 가까이 있는 것이 낫잖아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백이 뒀을 때 이곳을 붙이고 한 칸을 뛰는 자세가 좋아서 여기 있더라면 백이 이 아래쪽으로 뭔가 연결을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완벽한 차단이라서 흙이 이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귀 쪽
으로는 영향력이 커 보이네요. 그러면 백이요. 지금 귀에 한 점 움직이는 건 어떨까요? 이 돌이요? 네. 네, 이 돌은 계속 뛰어나오는 것은 물론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한 점이 너무 얇아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한 칸을 뛰는 것보다는 이쪽을 붙이고 젖혀서 네, 차라리 실리를 차지를 하면서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흙이 다가갔을 때 다시 이 한 점을 타개하는 쪽으로 두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실리를 차지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손을 돌렸네요. 네, 흙이 지금 이곳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네,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아기를 차지를 하겠다. 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귀에 집은 굳혀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모양인데요. 네, 지금은 흙도 받는 것보다는 반발을 하고 싶어요. 네. 네, 날일자로 둬서 차단을 한다면 이곳을 한 칸을 띄워두고 이 한 점을 공격하는 것이 네, 오히려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전히 흙이 두터워진다면 이런 곳을 두었을 때 백이 상변을 완벽한 집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네, 이쪽을 두는 것도 이곳을 찌르고 치받으면 네, 이거는 수가 나죠. 네. 받는 수와 반발하는 수 중에 어느 것을 택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중국은 일찌감치 바둑이 스포츠화가 되었고요. 일본은 여전히 그 예와 도를 중시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한국은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많이 스포츠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여전히 그 예전의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 왼쪽 바둑판보다 오른쪽 화면을 많이 보게 되네요. 저희가요. 네, 확실히 현장감이 느껴지기 네.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많이 눈길이 갑니다. 네. 그 바둑판을 보게 되고요. 지금 당이페이 선수가 착점을 한 것 같은데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네, 지금 흙이 이곳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순식간에 여러 번 손길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받아주기 싫은 장면인데 꼭 참아두네요. 네, 저라면은 지금 약간 형세가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이 되어서 네. 좀 반발하는 것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당이페이 선수의
폭풍인가요? 네, 그건 일단 아닌가요? 승부를 좀 길게 이끌어 가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계속 무난하게 상대 의도대로 받아주었다가는 어쩔 때는 힘 한 번 못 쓰고 패배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당이페이와 이치리키료. 상대 전적은 당이페이 선수가 2승으로 앞서고 있네요. 2011년도 LG배 예선에서 한 판 뒀고요. 2016년도 LG배 16강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때 당시 당이페이 선수가 우승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줬죠. 그렇네요. 네, 2011년도 때는 사실 두 기사 나이 차이가 3살 정도 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미 당이페이 선수는 어느 정도 알려진 기사였고, 네. 네, 뭐 여러 면에 봤을 때 당이페이 선수가 확실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때 승리는 뭐 거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네. 2016년도의 대결에서는 이미 이치리키료 선수도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페이 선수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두 기사의 상대성에서는 일단 당이페이 선수가 약간이라도 앞서 있어요. 네. 일본이 주최하는 그 세계대회가 2011년도죠. 후지츠베를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었는데요. 최근에 그 신예대회가 생겼습니다. 네, 신예대가 2개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오카게베와 글로비스베입니다. 2014년도에 생겼는데요. 역시 귀 쪽을 택했습니다. 네, 지금 백이 이 교환을 이렇게 빠르게 한 이유가 네, 흑이 이 교환이 없다면 이쪽을 다가가는 자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데 네.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서 만약에 둔다면 아마 이 자리를 둘 거예요. 백은 이쪽을 붙이고 뭐 치받는다든지 이런 교환을 했을 때에는 이 백도를 살리는데 확실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교환을 했고요. 이치리키료 선수가 상당히 실전적으로 두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미세한 긴 바둑으로 흘러가겠지만 약간이라도 백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네. 이치리키료 선수는 97년생이고요. 2010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그 신예대회 2개를 우승을 했네요. 글로비스베와 오카게베. 확실히 일본은 신예는 우리도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본 바둑계가 사실 살아나려면 네. 이렇게 신예 기사를 많이 양성을 해야 돼요. 네, 최근 일본 바둑계가 부진한 이유가 네, 어느 순간부터 조금 신예 기사들의 맥이 끊겼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최근에는 뭐 시바노 선수와 뭐 이치리키료 선수, 네, 여러 선수들이 한두 명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조금 좋은 선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최근에는 조금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고민을 하다가 흑은 단수를 쳤습니다. 돌파를 하지 않고요. 위쪽으로 이어두네요. 일단 우하 귀 쪽에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당이페이 선수가 좀 스트레스 좀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실리를 정말 좋아하는 기사인데 네. 지금 집이 없잖아요. 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을 침투를 안 했다는 가정하에 단순히 집만 세보면 네. 백이 집은 반면으로도 앞서 있어요. 15에 25에 그 이상은 나 있는데 흑은 네, 여기가 뭐 대략 20집 정도밖에 안 나잖아요. 네. 이치리키로 선수가 언제 이렇게 득을 벌어두었을까요? 네, 초반에 정석부터 네, 모든 수들이 약간 실리 지향적이에요. 네. 네, 오늘은 거의 보기 힘들다는 당이페이 선수의 공격을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얼마 전에 LG배가 또 일본에서 열렸잖아요. 네, 그렇죠. 또 이야마유타 구단이 결승에 진출하면서 일본이 후끈 달아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이야마유타 구단이 커제 구단을 꺾으면서 네. 뭐 일본 팬분들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네, 그렇죠. 이야마유타 구단은 사실 세계대회를 엄청 자주 출전하는 기사는 아니에요. 네. 뭐 시드를 받아서 가끔 출전을 하긴 하는데 그동안 출전을 하더라도 네, 뚜렷한 세계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일본 1인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난리 날 만도 하죠. 그렇습니다. 자, 결승전도 일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네, 바둑계가 확실히 환경이 좋아지려면 일본 기사들도 성적을 잘 내줘야 합니다. 네. 네, 물론 한국 기사들도 성적을 잘 내주고 네, 한중일 3국 간에 좀 균형이 맞는 게 가장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중국과 일본이 대결하게 되면 일본 선수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네.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지난번 중국에서 펼쳐진 1차전에서요. 김지석 구단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니요, 뭐 동생들이라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없고요. 근데 뭐 세대 차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같이 밥 먹으러 가서 이제 막 노래 같은 거 나오면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 애들은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네, 일단 뭐 처음에 나간 신민준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뭐 걱정 없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여기서처럼 네, 계속 관전만 하게 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지석 구단이 세대 차이를 못 느낀다고 했는데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노래를 같이 공감을 못하면 그게 세대 차이인 것 같은데. 네. 네, 재밌네요. 아, 근데 얼굴만 보면 뭐 세대 차이 못 느낄만 하죠. 네, 김지석 선수 워낙 동안이죠. 그렇습니다. 자, 고민을 하던 다이페이 선수가 붙여왔습니다. 저수 신선한데요. 다른 기사도 아니고 또 다이페이 선수가 붙여갔습니다. 네, 백이 이곳을 젖히면 같이 되젖히겠다. 네, 이런 뜻이고요. 한 점을 끊어 잡는 것은 네, 흑이 패로 버티면서 네, 초반에는 패감이 없잖아요. 네. 네, 이렇게 흑은 둘 것 같고요. 백이 위로 젖히면 네, 이곳을 늘 것 같아요. 막으면 끊어서 주변에 흑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흑이 약간이라도 유리할 확률이 높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막아서 두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쪽을 잇고 넘고 한 칸을 뛰는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흑이 넘어가고 백이 중앙 쪽 연결을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네. 백이 연결을 하는 때까지 마무리가 되면 물론 흑이 여기 집은 확보를 했는데 이런 쪽에 백이 듣는 것들도 있고요. 네. 이 결과는 흑이 뭐 정말 잘 됐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네. 네, 여전히 흑은 이 백도를 좀 공격을 하면서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 정도로는 좀 덤이 부담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백은 이곳을 젖히고 흑이 되젖힐 때 그냥 젖히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네. 흑이 입는다면 네, 호구를 친다든지 이곳을 그냥 이어서 이쪽을 젖히는 것은 백도 이쪽을 늘어가는 자세가 좋아요. 언제든지 이쪽을 끊고 한 칸을 뛰면 이 세 점이 잡히기 때문에 흑은 계속해서 네, 이쪽 부분을 받아야 되고 네, 백이 이도를 살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선택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백은 둔다면 여기서 그냥 호구를 치겠네요. 한쪽은 내주더라도 웬만하면 백은 둘 수 있나 보네요. 네, 지금 백이 우아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실리를 많이 차지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네. 네, 백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안하고 안정을 취하더라도 네, 백이 나쁜 형세로 보이진 않네요.
이야마 유타는 역대급 일본 1인자라고 하는데요. 2번의 정관왕, 그리고 기성과 혼인부, 소개성정 명예 자격을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이 명예 자격이 뭘까요? 여러 번 우승하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명예기성, 뭐 명예본인방 이런 네네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 7대 기전 중에 3개 기전에서 명예 자격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 팬들이 이야마에게 바라는 남은 업적은 세계대회 우승, 또 연승으로 농심배 우승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그 두 가지만 달성을 한다면 네. 일본 팬 입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겠죠. 다시 정말 일본 바둑계가 확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본은 또 그 여자 계전이 또 많은가 봐요. 네, 여자 기전도 네, 많은 편이죠. 네, 후지사와 리나가 지금 현재 여자 1인자인데 참가할 수 있는 기전이 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한국 어린 기사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전이 많지 않은데, 네. 20개면은 정말 어린 기사들이 봤을 땐 정말 부럽겠네요. 그렇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조은영 구단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지만 또 최근에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중국이나 일본, 대만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요. 네, 중국으로 가는 기사들도 있고요. 네, 네, 한국으로 오는 기사들이 있는데, 그 환경 면에서는 중국보다는 한국이 좋다고 해요. 네, 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최근에 바둑계가 중국이 좀 더 강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놓고요. 중국을 놓고요. 네. 네, 이치르 키료 선수가 고민을 하다가 위쪽으로 젖혀갔습니다. 네, 지금처럼 젖혀가는 게 일감이에요. 네. 밑으로 젖히면 되젖혔을 때 3단 젖히는 게 가능은 하지만 그 진행이 사실 백이 엄청 괜찮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진행이 무난한 선택입니다. 흙이 당장 끊어가는 것은 백이 단수를 치고 민 다음에 흙이 늘 때 이곳을 늘어서 이 진행은 흙이 별게 없어요. 네, 이곳을 잡는 것도 이쪽이 축이죠. 바로 축이고요. 네, 그렇다고 이 한 점을 잡는 것도 흙은 잡기 전에 이쪽에 교환은 해야 되네요. 이 한 점을 잡는 것도 백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타개를 하면 사실 이거는 크게 별게 없습니다. 네. 자, 다이페이 선수는 오늘도 돌을 쓱 갖다 놓네요. 끊었습니다. 네. 이 선택은 좀 별게 없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 선택을 했네요. 네.
일단 백은 아래로 단수를 치고 넘는 정도인 거죠. 네, 지금 백이 단순하게 이쪽을 그냥 늘면 네. 흑이 여기를 단수치고 싸우는 것은 백도 이 한 점을 활용을 해서 이쪽 부분에 듣는 게 많기 때문에 네. 흑도 좀 부담은 됩니다. 네, 그렇지만 흑이 이곳을 그냥 늘어서요. 한 점을 버리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치고 올라오는 자세가 된다면 이건 실리가 크기 때문에 백은 느는 것보다는 네, 이곳을 단수치고 미는 게 가장 일감으로 떠올라요. 네. 네, 여기서 흑은 여길 느는 데까지는 당연하고요. 이곳을 당장 끊는 것은 바로 이 두 점이 잡히죠. 그렇다면 이곳을 늘어야 되고 백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느는 것은 이쪽이 아프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기서 단수를 칠 수는 있어요. 흑이 물론 이쪽으로 끊어서 네, 바꿔치기를 하자고 하는 건 있는데 백이 이쪽을 붙이면 네, 물론 흑이 이쪽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 중앙 네. 쪽의 주도권이 완전히 백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이 좋은 진행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이쪽을 단수를 치고 밀고 네, 단수 치고 호구를 쳐서 이 달리는 것을 방비하는 수법은 있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흑은 들여다보고 이 한 점을 찌르는 데까지 진행을 하겠네요. 네, 물론 백이 이 우변 쪽의 모양은 아까보다 좋지만 이 중앙 쪽에 흑이 선택하는 게 이곳에 돌이 있다면 이쪽을 쉽게 찔러갈 수 있기 때문에 백은 네, 그냥 느는 것이 정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치리키리오 선수는 언젠가부터 앞바다리를 했네요. 네, 기사들이 대국할 때 가장 편애하는 자세 중에 하나죠. 네. 사실 예전에 그 일본에서 도전기 둘 때는 그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서 많이 뒀잖아요. 무릎 꿇고 두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지금도 일본 기사들은 의자 위에서 무릎을 꿇고 두는 기사도 정말 많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편한가 보네요. 네, 예전에 그 일본 문화가 이 무릎 꿇는 자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서 네. 네, 여전히 일본은 스포츠가 아니라 뭐 예와 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전히 무릎을 꿇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인가요?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일본은 농심신라면배 이때까지 딱 한 차례 우승 경력이 있습니다. 네, 요다모리 노리모토 구단이 이제 첫 일본 우승을 안겼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저도 확실히 기억이 나는 게 사실 뭐 한국과 중국 중에 누가 우승을 할까? 네, 이런 얘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네. 뭐 뜬금없이 요다 구단이 우승을 하는 바람에 그때 완전 난리가 났었죠. 아, 한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한국이 요다 선수에게 졌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거의 거저 먹었다는 느낌이 드는 분위기였는데 네. 그때 또 요다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이 우승을 했습니다. 중국이 큰 코 다쳤었네요. 네, 그때 일본이 우승한 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19회째 이어오고 있고요. 이제 내년이 되면은 20회 대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장수하는 기전이기도 하네요. 네, 제1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오늘은 중국과 일본의 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